사료 고려사 식화지와 신돈 열전의 기록을 종합하면 1366년, 공민왕 15년 설치된 전민변정도감은 단순한 임시관청이 아니라 고려라는 국가 시스템의 소유권 지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 했던 초월적 행정기구였습니다. 공민왕은 기철 일파를 제거한 후에도 권문세족이 비대하게 소유한 농장과 노비가 국가 재정을 고사시키고 있음을 인지하고 정치적 연고가 전무한 승려 신돈을 발탁하여 개혁의 정권을 위임했습니다. 사료는 신돈이 판사로 취임하며 부당하게 점유된 토지는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강압으로 노비가 된 자는 양인으로 환원하라는 엄명을 내렸을 때 전국의 백성들이 도감의 문 앞에 구름처럼 몰려들어 환호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적 지표조사에서 확인되는 14세기 후반 개경 도성 내의 특정 관청 유적과 그곳에서 출토된 인장들은 이 기구가 국왕의 직접적인 비호 아래 기존의 육부체계를 뛰어넘는 독립적인 사법권과 행정력을 행사했음을 보여주는 실체적인 지표입니다. 역사는 흐른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적할 사료적 진실은 고려 말기 가장 파격적인 개혁의 중심에 섰던 인물 신돈과 그가 이끌었던 전민변정도감의 실체입니다. 낡은 토지 문서를 불태우고 백성들에게 권리를 되찾아주는 신돈의 행보는 당시 고려 사회가 겪었던 거대한 행정적 지각 변동을 상징합니다. 오늘 기록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전민변정도감이라는 행정장치가 어떻게 권문세족의 경제적 해자를 무너뜨렸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료적 쟁점들이 훗날 조선의 건국 이념인 과전법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연결고리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사료 고려사 선거지에 따르면 신도는 전민변정도감의 운영을 위해 기존의 고위 관료들을 배제하고 실무 능력이 검증된 하급 관리들과 개혁 성향의 인물들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이는 인사행정의 주도권을 권문세족으로부터 박탈하여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기획이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이 시기 중앙관청의 문서, 수발 목록과 인장 보관함의 변화는 행정의 중심축이 기존의 유교적 관료 조직에서 전민변정도감이라는 비상설 개혁기구로 급격히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물리적 기록입니다. 이러한 인적 구성의 변화는 도감이 내리는 판결이 기존의 법적 관성에서 벗어나 철저히 사료적 근거와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수행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전민변정도감의 조치 중 가장 강력했던 것은 양안, 토지대장의 제작성과 토지경계의 물리적 재확정입니다. 사료는 권문세족들이 인근의 산천을 경계로 삼아 광대한 토지를 독점하며 이를 국가 장부에서 누락시켰으나 도감이 파견한 관리들이 현장을 직접 측량하여 숨겨진 토지를 찾아내고 이를 국가과세 대상으로 편입시켰음을 전합니다. 고고학적 지표 조사에서 관찰되는 14세기 중반 경기 지방과 삼남 지방의 급격한 필지 분할 흔적과 특정 가문의 소유권이 말소된 뒤 공적인 명문이 새겨진 토지 경계석들은 전민변정도감의 행정명령이 실제 현장에서 강력하게 집행되었음을 뒷받침하는 물리적 지표입니다. 이는 국가의 공권력이 사유화된 농장을 뚫고 들어가 생산의 공간을 다시 행정의 영역으로 환원시켰음을 보여주는 사료적 증거입니다. 노비 해방 정책 또한 전민변정도감의 핵심적인 성과로 사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권문세족은 양인들을 고리대나 강압을 통해 노비로 전락시켜 사적 노동력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나 신도는 이들의 신분을 조사하여 본래 양인이었던 자들을 대거 해방했습니다. 사료 고려사 식화지에 나타난 노비 환청 기록은 이 조치로 인해 국가의 군역과 부역을 담당할 양인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고고학적 발굴 현장에서 확인되는 이 시기 지방마을 유구의 확장과 새롭게 제작된 호적 단자들은 응축되어 있던 인적 자원이 특권층의 예속에서 벗어나 국가의 공적인 통계 시스템 안으로 복구되었음을 증명하는 실체적인 기록입니다. 신돈의 개혁은 고려 중앙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료는 권문세족의 면세 혜택이 사라지고 등록된 토지에서 거둬들인 조세가 국고에 쌓이면서 공민왕이 추진하던 북방 영토 수복과 관제 개혁을 위한 자금력이 확보되었음을 전합니다. 고고학적으로 이 시기 조울로를 따라 건설된 조창들의 규모가 확대되고 중앙관청 유적에서 발견되는
세입관리용 목간들의 기록이 상세해지는 현상은 국가가 자원의 흐름을 다시 독점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경제적 지표입니다. 이는 신돈이라는 개혁가가 단순한 승려가 아니라 국가 경영의 근간인 경제지표를 바로잡으려 했던 행정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가졌음을 사료적으로 증명합니다. 하지만 개혁의 성공 이면에는 기득권층의 비정한 저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료는 권문세족들이 신돈을 요승으로 폄훼하고 음모론을 유포하며 그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려 했음을 전합니다. 특히 신돈이 권력의 정점에서 보여준 일부 독단적인 행정처리는 유교적 관료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으며 이는 결국 공민왕과의 신뢰관계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신돈의 저택 유구에서 발견되는 사치스러운 생활 유물들과 그가 실각한 이후 훼손된 개혁문서 조각들은 개혁 주체 세력이 처했던 도덕적 딜레마와 정치적 반동의 물리적 흔적입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체제의 내부에서 단행된 급진적 개혁이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한계를 사료적으로 시사합니다. 전민변정도감의 실체는 고려라는 낡은 외벽을 허물고 그 안에 감춰졌던 백성들의 권리를 찾아내려 했던 치열한 행정적 사투였습니다. 비록 신돈의 개인적인 파멸과 함께 도감의 활동은 중단된 것처럼 보였으나 그가 확립한 토지 조사 기법과 노비 해방의 행정적 선례는 훗날 신진 사대부들이 조선을 건국할 때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료와 유구를 통해 확인한 전민변정도감의 기록은 고려 왕조가 유지해온 모순을 극복하려 했던 마지막 불꽃이었으며 국가의 공공성을 재확립하려 했던 가장 정직한 사료적 증언입니다. 사료 고려사 신돈 열전과 식화지의 기록을 세밀히 분석하면 전민변정도감이 전국에 파견한 조사관들이 지방사회의 권력 구조를 어떻게 물리적으로 해체했는지 그 구체적인 행정 경로가 드러납니다. 신돈은 도감의 관원들에게 단순한 조사관이 아닌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판결하고 노비를 해방할 수 있는 전결권을 부여했습니다. 사료는 지방의 권문세족들이 도감의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토지대장을 은닉하거나 노비들을 상간지역으로 도피시켰으나 신돈이 파견한 조사관들이 인근 주민들의 증언과 옛 문서를 대조하여 이조된 소유권을 적발해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적 지표조사에서 확인되는 14세기 후반 삼남 지방에 관하 인근에서 발견된 대규모 소송 관련 목간들과 소유권 분쟁이 기재된 양안 조각들은 중앙의 개혁 의지가 지방의 견고한 기득권망을 뚫고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실체적인 기록입니다. 전민변정도감의 행정집행은 권문세족의 경제적 요새인 농장을 타격함으로써 그들의 사적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켰습니다. 사료는 권문세족이 수십 년간 점유해온 비옥한 토지가 국가 소유의 공전으로 환원되거나 원래 주인인 자손홍들에게 돌아가면서 이들이 거느리던 가신과 노비들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했음을 전합니다. 이는 고려 중앙정부가 상실했던 인구 통제권과 자원 분배권을 다시 장악했음을 의미합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이 시기 경기 인근 권문세족의 대저택 유구에서 관찰되는 갑작스러운 확장 중단 흔적과 가택 내부에 비축되었던 곡물 저장 용기들의 급감 현상은 전민변정도감의 조치가 기득권층의 자금주를 물리적으로 차단했음을 증명하는 사료적 지표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타격은 권문세족이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 저항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료는 신돈이 추진한 이 개혁이 지방 향리층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려 사저료에 따르면 도감의 판결로 땅을 되찾은 백성들이 신돈을 가리켜 부처가 다시 오셨다고 칭송하며 그를 성인으로 받들었으며 이는 신돈이 유교적 관료들의 비난 속에서도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대중적 동력이 되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 현장에서 확인되는 이 시기 지방 소도시의 시장 부지 확장과 서민용 청자 및 토기 소비의 일시적 증가는 가계 수입이 안정된 백성들의 구매력이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실체적인 기록입니다. 이는 전민변정도감의 정책이 단순한 토지 환수를 넘어 고려 말기 붕괴하던 민생 경제를 하부에서부터 재건하려 했던 행정적 성과였음을 입증합니다.
권문세족의 저항은 비정상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사료는 이들이 신돈의 출신 성분을 비하하며 그를 요승 혹은 여우의 자식이라는 프레임에 가두어 정치적 정당성을 훼손하려 했음을 전합니다. 특히 성균관의 유생들과 유교적 관료들은 신돈이 불교적 논리로 국정을 운영한다고 비판하며 전민변정도감의 조치가 유교적 예법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고려사 열전에 기록된 수많은 신돈 탄핵 상소문들은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취했는지를 사료적으로 보여줍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이 시기 사찰 내 신돈 관련 비석들이 정교하게 정으로 쪼아져 훼손된 흔적들은 그에 대한 정치적 증오와 반동이 얼마나 물리적이고 격렬했는지를 증명하는 비정한 기록입니다. 신돈은 이러한 저항에 맞서 정보기구인 사평부를 강화하고 반대파들을 가혹하게 숙청하는 행정적 강수를 두었습니다. 사료는 신돈이 자신을 비판하는 관료들을 유배 보내거나 처형함으로써 전민변정도감의 집행력을 유지하려 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혁이 법치적 합의보다 인물 중심의 독단적 권력에 의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이 시기 개경 외곽에서 발견되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급조된 묘역들과 신분이 높은 인물이면서도 장례 절차가 생략된 채 매장된 유구들은 개혁 세력과 수구 세력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사료적 지표입니다. 이러한 권력의 극단적인 대립은 개혁의 동력을 내부에서부터 소진시키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전민변정도감의 활동은 고려의 국제관계와도 밀접하게 연동되었습니다. 사료는 원나라 세력을 등에 업고 토지를 점유했던 친원파 권문세족들이 도감의 조치에 반발하여 명나라와의 외교관계 설정을 방해하거나 명나라 사신에게 신돈의 비위를 제보했음을 전합니다. 이는 국내의 토지개혁이 국제정세의 변화와 맞물려 고도의 외교전으로 비화했음을 의미합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 이 시기 명나라와 고려 사이의 비밀 외교문서 조각들과 다루가치 출신 가문의 저택에서 출토된 원나라 은닉 보물들은 기득권층이 외세를 이용하여 개혁기구의 활동을 저지하려 했던 구체적인 사료적 증거입니다. 결국 사료와 유구가 가리키는 진실은 전민변정도감이 고려 사회의 가장 민감한 부분인 소유권 체계를 건드림으로써 국가 전체를 거대한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음을 보여줍니다. 신돈은 백성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권문세족의 경제적 토대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는 듯 보였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고립과 극단적인 대립은 개혁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이 기록들은 개혁이 단순히 제도를 만드는 것 이상의 거대한 사회적 반동을 감내해야 하는 과정임을 사료적으로 증언합니다. 전민변정도감의 판결문 하나하나에 담긴 백성들의 희망과 기득권의 분노는 고려 왕조가 멸망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겪어야 했던 성장통의 기록입니다. 사료 고려사 신돈 열전은 전민변정도감의 성공이 신돈 개인의 권력 독점으로 이어지면서 공민왕과의 신뢰관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돈은 도감의 판결권을 배경으로 국가의 인사와 행정을 장악했으며 자신을 비판하는 관료들을 개혁방해 세력으로 규정하여 가혹하게 숙청했습니다. 사료는 신돈이 스스로를 오도지사라 칭하며 국왕과 대등한 유례를 요구하거나 왕실의 종묘사직보다 전민변정도감의 판결이 우선한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보였음을 증언합니다. 고고학적 지표조사에서 확인되는 1360년대 후반 개경 도성 내 신돈의 저택 부지는 당시 국왕의 침전인 만수전의 버금가는 규모와 화려한 장식 기와들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는 그가 누렸던 권력이 단순한 개혁가의 수준을 넘어 왕권을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크기였음을 보여주는 물리적 기록입니다. 이러한 권력의 비대는 공민왕으로 하여금 자신이 세운 개혁의 도구가 오히려 왕조의 근간을 흔드는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전민변정도감을 무력화하기 위한 권문세족의 반격은 사법적 프레임과 음모론을 결합한 형태로 전개되었습니다. 사료 고려사저료는 기득권 세력이 신돈의 측근들이 도감의 판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거나 특정 가문의 토지를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혐의를 조작하여 공민왕에게 끊임없이 상소했음을 기록합니다.
이는 개혁기구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 개혁의 동력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이 시기 사원부 관련 문서 보관함에서 발견된 신돈 측근들에 대한 비밀 수사 기록과 위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 분쟁 판결문들은 기득권층이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행정 시스템 내부에서 어떤 치열한 공작을 벌였는지를 보여주는 사료적 증거입니다. 이러한 조직적인 저항은 신돈으로 하여금 더욱 극단적인 숙청에 의존하게 만들었고, 이는 결국 고려 관료 사회 전체가 개혁의 등을 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민변정도감의 운영 방식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행정적 전문성보다 신돈의 개인적 직관과 정치적 판단에 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료는 초기에 엄격했던 토지 조사 원칙이 점차 신돈과 친분이 있는 사찰이나 특정 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억울하게 토지를 잃은 중소지주들의 불만이 폭발했음을 전합니다. 고려사식화지에 기록된 1370년경의 토지 분쟁 상소급증은 개혁기구가 가졌던 공정성이 훼손되면서 국가 시스템의 신뢰도가 하락했음을 보여줍니다. 고고학적 지표 조사에서 나타나는 이 시기 지방가옥 유구의 불규칙한 재건축 흔적과 일관성 없이 작성된 양안, 토지대장, 조각들은 중앙의 행정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지방 현장에서 소유권의 혼란이 가중되었음을 증명하는 물리적 지표입니다. 이는 개혁이 제도화되지 못하고 인물 중심의 권력에 종속되었을 때 발생하는 행정적 파행을 사료적으로 입증합니다. 신돈과 공민왕의 결정적인 결별은 신돈이 왕위 계승 문제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가속화되었습니다. 사료는 신돈이 공민왕의 후계자인 우왕의 출생과 관련하여 자신의 여종인 반야를 끌어들여 왕실의 혈통을 부정하려 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왕조 국가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역모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민왕은 자신이 직접 발탁했던 개혁의 동반자를 제거하기 위해 다루가치 출신 가문의 군사력과 유교적 관료들의 행정력을 다시 결집시켰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1371년 신돈의 처형 직후 급격히 폐쇄된 전민변정도감의 관청 유적과 그곳에서 발견된 훼손된 신돈의 인장들은 왕건이 개혁기구를 물리적으로 강제 해산했음을 보여주는 비정한 기록입니다. 개혁의 상징이었던 공간은 순식간에 역모의 현장으로 변질되었으며, 그가 작성했던 수많은 토지 환수 문서는 소각되거나 무효화되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사료는 신돈이 실각한 이후 전민변정도감이 추진했던 수많은 토지 및 노비 환원 조치들이 권문세족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음을 전합니다. 억울하게 땅을 되찾았던 백성들은 다시 농장에서 쫓겨났으며, 양인이 되었던 노비들은 다시 가신의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고려 사저료에 나타난 개혁 이전보다 수탈이 더 심해졌다는 백성들의 탄식 섞인 기록은 개혁의 실패가 가져온 참혹한 사회적 대가를 증언합니다. 고고학적 지표 조사에서 관찰되는 1370년대 중반 대규모 농장의 재형성과 지방 공동체 유구의 위축 현상은 국가의 공공성이 무너진 자리에 다시 기득권의 탐욕이 들어찼음을 보여주는 실체적인 지표입니다. 이러한 반동적 흐름은 고려 왕조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상실했음을 사료적으로 시사합니다. 하지만 전민변정도감의 실험은 완전히 실패한 기록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사료는 비록 신돈은 처형되었으나 그가 남긴 토지 조사 자료와 행정 기법이 성균관을 중심으로 결집하던 신진 사대부들에게 고스란히 계승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색, 정몽주, 정도전과 같은 인물들은 전민변정도감의 좌절을 목격하며 단순한 인물 중심의 개혁이 아닌 법과 제도를 통한 근본적인 혁명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 고려말 신진 사대부들의 문집 초안과 그들이 구상한 새로운 토지제도 설계안들은 전민변정도감의 행정적 유산이 조선 건국의 핵심 동력인 과전법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료적 증거입니다. 신돈이 뿌린 개혁의 씨앗은 비록 그의 시대에 꽃피우지 못했으나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이들에게 가장 정밀한 행정적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결국 사료와 유구가 일관되게 가리키는 진실은 개혁의 주체가 권력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을 때
국가 시스템이 겪게 되는 극단적인 혼란을 보여줍니다. 신도는 고려의 모순을 가장 정확히 꿰뚫어 보았으나 이를 지속 가능하게 할 정치적 지지 기반을 구축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공민왕 또한 개혁의 필요성보다 왕권의 안위를 우선시함으로써 스스로 개혁의 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이 기록들은 고려라는 거대한 배가 침몰하기 전 마지막으로 시도했던 구조 요청의 기록이며 그 실패의 잔해 위에서 새로운 시대가 잉태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비정한 사료적 증언입니다. 사료 고려사와 신돈 열전의 최종적인 기록은 신돈의 처형과 전민 변정도감의 해체 이후 고려 왕조가 직면한 행정적 공백과 그로 인한 시스템의 종말론적 붕괴를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1371년 신돈이 역모 혐의로 제거된 직후 공민왕은 전민 변정도감이 판결했던 모든 소유권 결정을 전면 무효화하거나 재검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사료는 이 과정에서 땅을 되찾았던 백성들이 다시 권문세족의 사병들에게 쫓겨나 산천으로 숨어들었으며 해방되었던 노비들이 다시 주인의 가문으로 압송되는 비극적인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개경의 관청 부지에서 발견되는 이 시기의 대규모 문서 소각 흔적과 전민 변정도감의 관인이 찍힌 판결문들이 갈기갈기 찢겨진 채 폐기된 유구들은 국가가 스스로 단행했던 개혁의 기록을 물리적으로 말소하려 했던 비정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러한 행정적 퇴행은 고려 중앙정부가 백성들에게 가졌던 최후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결정적인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공민왕의 개혁 의지 상실과 신돈의 비극적 종말은 고려 지배층 내부의 권력 구도를 더욱 기형적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사료는 신돈을 숙청하는 데 앞장섰던 권문세족들이 개혁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장악했으며 전민 변정도감의 조치로 일시적으로 회수되었던 토지들을 정몰지라는 명목하에 자신들의 사적 소유로 재편했음을 전합니다. 이는 국가의 공적 자산이 기득권층의 전리품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합니다. 고고학적 지표 조사에서 확인되는 1370년대 후반 경기 및 충청 지역의 농장 경계선이 이전보다 더욱 거대해지고 일반 9년의 행정 단위가 거대 농장에 잠식되어 소멸해가는 양상은 고려의 행정망이 사적 소유권 앞에 완전히 무력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물리적 지표입니다. 이러한 자원의 독점은 국가의 군사력과 재정력을 고사시켰고 고려가 외부의 위협에 대응할 수 없는 식물국가로 전락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료는 전민 변정도감의 좌절이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논리를 탄생시킨 거대한 걸음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민 변정도감의 실무에 참여했거나 그 과정을 지켜보았던 신진사대부들은 신돈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 정교하고 체계적인 국가 개조론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료 정도 전의 삼봉집과 고려사 열전은 이들이 신돈의 인물 중심 개혁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성리학적 명분에 기초한 법치 중심의 토지 개혁을 설계했음을 증언합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이 시기 성균관 인근의 학자 거주지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세법 설계안들과 과전법의 기초가 된 토지 측량 기록물들은 전민 변정도감의 행정적 유산이 조선 건국 세력의 핵심 지적 자산으로 계승되었음을 보여주는 실체적인 사료적 근거입니다. 신돈의 파격은 사라졌으나 그가 남긴 행정적 데이터는 새로운 왕조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사료가 증언하는 신돈과 전민 변정도감의 역사는 우리에게 개혁의 지속 가능성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묻는 비정한 거울입니다. 신돈은 고려의 구조적 모순을 가장 정확히 진단하고 집행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안착과 정치적 지지 기반을 만드는 데 실패했습니다. 사료 고려 사저료에 나타난 공민왕의 변심과 신돈의 오만함에 대한 기록은 아무리 정당한 개혁이라 할지라도 주체 세력의 도덕성과 국왕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질 때 어떤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행정적 교훈입니다. 고고학적 유구 속에 남아있는 훼손된 개혁의 흔적들은 국가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 단순히 명령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치밀한 설계와 인내가 필요한지를 말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민 변정도감의 기록은 고려라는 낡은 건물을 수리하려 했던 마지막 시도이자 그 건물을 허물고 새 집을 지어야 한다는 확신을 심어준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사료는 전민 변정도감이 문을 닫은 지
불과 20년 만에 고려가 멸망하고 그 실패의 기록을 자양분 삼아 조선의 과전법이 탄생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료와 유구를 통해 확인한 신돈의 행적은 요승의 난동이 아니라 붕괴하는 국가를 살리려 했던 처절한 행정적 몸부림이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설계도였습니다. 전민변정도감의 판결문 조각 하나에 담긴 백성들의 갈망은 고려 왕조의 종말을 넘어 다음 시대로 이어지는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사료적으로 증명합니다. 고려 왕실 최후의 개혁기구 전민변정도감과 그 중심에 섰던 고독한 개혁가 신돈, 사료와 유구가 증언하는 이들의 기록은 기득권의 거대한 장벽 앞에서 국가의 공공성을 회복하려 했던 가장 치열한 사투의 흔적입니다. 비록 신돈의 이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나 그가 전민변정도감을 통해 증명하려 했던 토지는 생산하는 자의 것이어야 한다. 는 행정적 가치는 우리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사료와 유구를 통해 신돈의 파격적인 행보와 전민변정도감의 행정적 실체를 함께 살펴본 시간이 유익하셨다면 영상 하단의 기록 지지 기능을 통해 우리 역사에 감춰진 진실을 복원하는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사료의 행간에 숨겨진 개혁가들의 고뇌와 백성들의 목소리를 되살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을 통해 신돈의 개혁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행정적 시사점과 개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여러분의 깊이 있는 고견을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 최영과 우왕의 폐위에서는 고려 왕조의 마지막 보루였던 노장 최영의 충절과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단행된 위화도 회군, 그리고 고려 왕조의 실질적인 종말을 알린 우왕 폐위의 사료적 진실을 다룹니다. 요동 정벌이라는 거대한 국군의 도박과 그 끝에 마주한 새로운 권력의 탄생 과정을 정밀하게 추적하겠습니다. 다음 기록에서 뵙겠습니다. 역사는 흐릅니다. 감사합니다.